안녕하세요, 준혜비입니다.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올해부터 이제 해볼 거는 제가 집에서 직접 로스팅을 해서 이제 커피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커피콩을 집에서 로스팅을 할까 그런 거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 모든 효율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요 수막 로스터 이걸로 로스팅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사실 뭘 하는데 정답이란 건 없죠. 뭐 사용하기에 편하고 좋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다소 불균질하고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그 세상에는 다 그런 하나를 주면 하나를 빼는 그런 성향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트레이드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했을 때 제가 이 방구석 집에서 로스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이것저것 했어요. 뭐 답은 사실 선택지는 거의 나와 있거든요. 로스팅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로스터를 쓸 거냐, 그리고 그 로스터의 종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든 간에 어떤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그 기계에는 우리가 세팅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온도를 올려서 할 거냐, 그리고 몇 분 할 거냐, 온도와 시간적인 변수를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요 수망 금속판이거든요. 요 수망을 이용한 로스팅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전통적인, 가장 구식의 그런 커피 로스팅 방법이죠. 당연히 여기는 어떤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센서나 타이머 같은 거니 전혀 없고요. 이 화구와 팬 사이 간격도 직접 손으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생두의 열을 고르게 전달을 시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장점도 있죠. 정말 간단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 물건, 그리고 콩을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상당한 장점이 되겠고요. 제가 커피 콩을 사는 주기가 한 2주, 3주에 한 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 입맛에는, 제 취향에는 아무래도 커피는 신선한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콩을 사도 구입한 지 2주가 넘어가고 3주가 넘어가면은 확실히 처음 먹을 때보다 맛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해서 먹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제가 그린빈을 사서 로스팅을 해서 먹으면은 비용도 많이 내려갈 거예요. 제 친구가 고맙게도 요 수박 로스터 펜과 생두를 선물을 해줘서 오늘 비로소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한 7, 8년 전에 로스팅을 배운 적은 있거든요. 그때도 이 수막 로스팅을 거의 한 달 가깝게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수막 로스팅 환경과 지금 제가 있는 이 환경은 다르고, 그동안의 시간이라는 그 갭도 존재를 하고, 뭐 제가 지금 아는 거라고는 대강의 이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뭐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겠죠. 처음부터 성공을 해서 완벽한 결과물을 뽑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저는 그것을 기대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일단 1차 크랙, 1차 팝핑을 지나서부터 한 20초에서 30초 단위로 콩에 뽑기는 정도를 관찰을 하면서, 제가 너무 약배전도 좋아하지 않고 너무 강배전도 그렇게 즐기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대략 중배전, 풀시티 그 정도 사이로 콩을 한번 볶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생두를 볶아 보면은 실버스킨, 우리말로 하면은 은피, 그런 것들이 많이 튀어나와서 이 주변이 되게 어지러워지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옆에는 진공청소기가 꼽혀 있고요. 로스팅 과정이 끝나면은 로스팅 중에 발생한 실버스킨들을 바로바로 청소를 해줄 생각입니다. 콩은 에티오피아 콩인데 상태는 아주 좋아 보이고요. 그럼 이걸로 수막 로스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양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뭐 발생하는 연기도 그렇고 수막 로스팅에서 할 수 있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해볼 거는 한 50g에서 60g 그 사이로 일단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집에는 요 가스레인지가 존재를 하고요. 요즘 나오는 가스레인지는 요 안전 센서가 다 달려 나오죠. 그래서 얘를 캔슬 시켜야 우리가 이렇게 불을 켜놓고 수막 로스팅을 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제가 이걸 잠깐 분해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원리는 얘가 늘 눌려 있어야 점화가 유지가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스위치를 어떻게 눌러줄 수 있을까? 얘를, 이 버튼을 위아래를 묶어버리면은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빵봉지에 있는 이 고정끈을 사용을 하고 나면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턱이 있으니까 한번 이쪽을 감아 볼까요? 얘를 한 바퀴 감고
꼬아주면서 고정을 한번 시켜봅시다. 꼬아주면은 쬐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정이 단단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얘를 누르고 얘랑 간단하게 두 바퀴 감아주고 반대편도 감아줄게요. 된 것 같은데? 견고해 보이죠? 그러면은 얘를 선정리를 살짝 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심어줄게요. 얘는 꽉 고정이 잘 돼 있죠. 자, 됐고요. 자, 원상복구를 시키고 본격적으로 로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1차 팝핑까지는 계속 가열을 한다. 그리고 1차 팝핑이 시작되면은 20초, 30초 단위로 시간을 체크를 해서 로스팅 정도를 판단을 해서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을 켜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한 30분쯤 했으니까 대략 40분, 38분 전후가 되면은 변화가 생길 거고요. 그때는 좀 시간에 유의를 해서 요 콩이 뽑히는 정도로 확인해 보면 되겠죠. 벌써 지금 콩이 색깔이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뭐 연습을 조금 더 해보면은 보다 더 균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이 수막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직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 거리가 너무 가까워 버리면은 순간적으로 콩이 타버리죠. 타버린 콩은 좋은 맛을 뽑아낼 수가 없는 결점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리를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손으로 자꾸 흔들어주면서 가능한 한 콩에 균일하게 열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콩이 꽤 색깔이 갈색 빛으로 변했죠. 조금 있으면 1차 팝핑이 생기고 그 뒤부터는 시간을 직접 재가면서 체크를 해봐야죠. 대략 시작한 지 9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 1차 크랙 시작했습니다. 1차 크랙이 거의 9분 만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사이에 요 생두가 가지고 있는 그 수분들 있죠. 그거를 잘 말려주는 드라잉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팝핑 되는 소리 잘 들리시죠? 시간 다 재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분 정도만 추가로 볶아주면은 될 것 같아요. 불 끄겠습니다. 요렇게 볶은 콩들 쿨링을 잘 해줄 거고요. 지금은 뭐 날씨가 겨울이라서 식으면 고르게 로스팅이 안 된 부분들 그런 콩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할 거고요. 가능한 한 결과물이 균일하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디게싱하는 시간을 좀 갖고 브링을 해서 마셔볼 생각입니다. 가능한 한 균질한 게 좋다. 근데 뭐 어떤 로스터를 사용하던 불균일하게 열 전달이 되어가지고 로스팅 정도가 조금씩 다른 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허나 가능한 한 그것이 균일하고 일정하면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런 거 덜 익었죠. 덜 익은 색이 옅은 것들 혹은 너무 탄 것들 그런 것들 다 손으로 피킹을 해 줄 거고요. 가능한 한 배전도가 균질한 상태로 만들어서 직접 내려 먹어 보고요. 그런데 뭐 별 걱정 없고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요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수망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서 쥐고 흔드는데도 크게 신체에 무리가 없었고요. 그리고 요 남은 실버스킨 잔해들 이것도 제가 소량으로 하니까 별로 신경 쓰일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청소기로 쭉 빨아내면 될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 식었는데 자 이제 핸드피킹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눈으로 확인을 하고 덜 익은 거 혹은 탄 거 혹은 애초에 콩이 좀 이상해 그런 거를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로스팅도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고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영역이죠. 내 입에만 맞으면 되는 거고 요 취미생활에 있어서 내가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가능한 한 비용이 적게 들면은 가장 좋은 겁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아주 자유롭죠. 제가 로스팅을 어떻게 한들 누군가한테 평가받을 일도 없고 그냥 내 입에만 적당히 잘 맞으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핸드 로스팅이다 보니까 좀 덜 익은 부분 그게 어쩔 수 없이 좀 기계로 했을 때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친구가 준 콩이 내추럴이네요.
요 콩은 친구가 준 거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한 게 아니라서 요 생두 그린빈의 가격이 얼마 정도로 형성돼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뭐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아도 분명히 제가 생두를 구입해서 제가 이런 로스팅 가공 과정을 거쳐서 소비를 한다면은 제가 이전에 하던 것들,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준 콩을 제가 지불을 하고 구입을 했을 때보다 훨씬 저렴해지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죠. 저는 그냥 원재료만 사서 그리고 이후에 모든 가공, 레이버는 스스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꽤나 많은 비용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돈 생각 안 하고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린다 싶으면은 다 빼버리고 있거든요. 어차피 얘를 아깝다고 새로 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비용 따져보면은 살릴 이유도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커피 요 콩이라는 것도 과육의 씨앗이죠. 그리고 요것이 덜 익으면은 떫고 신맛 그리고 쓴맛, 이런 우리가 미각으로 느꼈을 때 그렇게 편하지 않은 그런 단맛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골라주겠습니다. 사실 이게 생두를 뽑고 나서 생두가 머금고 있던 가스를 자연적으로 빼주는 과정, 그거를 디게싱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거를 하루는 좋게 사람들이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볶은 요 콩이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고 바로 한번 내려 먹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뭐 디게싱 하루를 주던 1시간을 주던 알바노죠. 그리고 디게싱 전에 콩을 먹어봐도 썩 그렇게 진짜 심각하게 나쁠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정말 간만에 한 거 치고는 때깔이나 수율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내려 마셔보면 제일 잘 알겠죠. 균일함을 가진 완벽한 그런 결과물은 당연히 아니죠. 이게 수막 로스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반면에 살짝 이렇게 끄슬린 이런 부분도 보이고 사람 손으로 만든 것 같고 해서 인간적이고 좀 좋은 그런 맛도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면 인간미가 없어요. 사람이 좀 실수도 해주고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요거는 잘하면 요거도 못하고 약간 요런 것 또 뭐 못한다는 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은 오히려 못하는 게 더 매력이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요 수막 로스팅 결과도 뭐 완벽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불에 끄슬린 부분도 보이고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없는데 사람 손맛이 들어간 느낌이 드는 게 일단은 보기부터 저는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자체가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제 스스로 정신에 있어서 보람도 있지만 실제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제가 이걸 아직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맛까지 제 입맛에 충족을 하면은 야,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게 진짜 취미생활 아닐까요? 자, 얼추 거진 골라낸 것 같고요. 뭐 약간씩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요거는 그냥 뭐 별 상관없습니다. 변인 통제, 파라메타 통제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정밀도라는 거는 필요한 만큼 정밀도를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정밀도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근데 그런 높은 정밀도를 실제로 구현을 하고 유지를 하는 데는 정밀해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비용이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반도체 업계에 몸을 담고 있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다고 하는 그런 순도, 그런 것도 제가 다뤄봤었는데, 요 커피 만드는데 반도체 재료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밀도를 여기다가 쏟아 부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애초에 이런 환경 자체가 다 다르고 장비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커피 로스팅 할 때도 6-9가 그대로 구현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입맛이라는 게 6-9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못하거든요. 너무 작은 거에 집착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심해지고 매사에 너무 예민해서 잠도 잘 못 자고 뭐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호랑이나 고양이 그리고 다람쥐 얘들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사람도 그런 약간 호랑이 같은 애들처럼 느긋하고 여유로운 그런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보다는 우리 삶에 있어서는 부교감신경이 도미넌트하게 유지를 하다가 때때로 긴급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교감신경을 발동을 시켜서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신경을 쓰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평소에는 대충대충 하면서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에너지를 아끼고 대충대충 한다, 이거는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 되겠죠. 그것처럼 저는 커피 생활도 그렇게 이어나가고 있고요. 요 로스팅도 아주 그렇게 뭐 예민하게 굴 생각이 없고요. 이것도 오늘 처음 해본 거지만 조금 더 해나가다 보면은 제 나름의 레시피가 생길 거고, 그게 제 손이랑 제 머리와 제 눈에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드린 이 작업에 드린 이 에너지와 나중에 제가 숙달이 되어서 눈 감고 할 수 있을 때쯤에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제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그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얼추 픽 끝났고 요거 일단 마무리를 하고 제가 요거 한번 내려 마셔보면서 이게 뭐 어떤 느낌을 준다, 어떻다, 이런 리뷰랄까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의 한 50g 정도 넣었는데 요 손 한 줌, 요게 로스분이에요. 뭐 괜찮죠. 그리고 주변이 요 정도로 어지러워졌는데 그냥 청소기로 빨면은 5초 컷, 그러니까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볶은 커피를 내려 마시는 걸로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